한국에서 공부한 언니가 한국 기업 취업을 추천해서 저도 준비 중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호주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취업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왔어요. 지난달 한국의 한 대학 대형 강의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유학생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어떤 면에서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중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출신은 13%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한국에서 살고 싶은 유럽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영국 비즈니스 매체 레콘티어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직 외국인들의 삶을 취재하고 이와 관련해 자세한 기사를 보도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며 일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기사를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역동적인 도시에 실제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한류로 인해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K-팝과 한국 패션,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에서 일할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이민자 비율은 1,000명 중 0.39명으로 2022년보다 8.9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중에도 한국의 외국인은 전체 인구 중 4%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현재와 전통 문화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에서 럭셔리 산업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는 저스틴 레거러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호기심 많은 방문객에게 한국은 끝없는 탐구와 배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레거러는 한국에 가기 전 미리 공부해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생활을 즐기려면 어려움도 겪을 각오를 하세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사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에 오진 마세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는 이미지가 늘 정확한 건 아니랍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듀오링고 조사 결과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선호하는 언어이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후 기업 변호사로 일해온 로스 하머는 한계를 인지한다면 한국어를 몰라도 생활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한다면 당연히 살기 편하겠죠. 하지만 레거러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거나 한국 문화를 포용하지 않는 외국인은 한국 생활이 상당히 피상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영어를 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직장에서 영어를 늘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교사로 일할 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만 하면서 살아가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이민자를 거려왔지만 그런 태도는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 다양한 시각과 창의력을 가져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경제 속에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죠. 외국 근로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서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기술 근로자 수를 지난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 엔지니어, IT, 재무, 마케팅 등의 외국인 전문가는 영어 교사와 더불어 자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부가가치 수출에 기반하므로 고급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늘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고급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머는 구직자들이 비즈니스 개발과 마케팅 등의 분야에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의 근로 문화는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기도 합니다. 레거러는 이렇게 강력한 근로윤리와 낯선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일하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인을 알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도 배우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근로시간이 길고 재택근무가 드문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회의 위계 질서가 직장 내에서도 작용해 상사의 뜻에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의 주도로 이런 문화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한국의 IT 회사에서 일하는 엘레나 제러시멘코는 처음에는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회식은 즐겁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술을 권하거든요. 안 가겠다고 하면 매너가 나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참여한다면 한국인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기죠. 법적으로 한국인은 1년에 15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눈치 때문에 그 휴가를 다 쓰지 못합니다. 최악은 한꺼번에 4일 이상의 휴가를 못 쓰는 것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다릅니다. 상사가 이해해주면 2주 휴가로 고향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달에 한 번 주 4일 근무제를 시험 중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회사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ECA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외국인의 생활비가 9번째로 많이 드는 도시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본 물가가 최근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비도 인상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지역시장에서 장을 보면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쇼핑이 효율적이고 쿠팡 등의 서비스는 주문 몇 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거비로 큰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탁월하며 대체로 월급의 7.09%가 건강보험에 들어갑니다. 정규직이라면 그 절반을 회사에서 내줍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몸이 아플 때 전문병원에서 즉각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한국은 생활이 편리합니다. 서울은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제로시멘코는 특히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면 한국에서 삶이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저렴하며 깨끗합니다. 고객 서비스는 정중하고 친절합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달 음식과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저렴한 맛집이 많습니다. 서울은 이태원의 파티나 강남의 고급 식당, 종로의 포장마차, 북한산 등산 등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한 놀이터입니다. 비록 고향의 부모님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염려한다 해도 치안은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로시멘코는 제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은 소지품을 어디에 놓아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밖에 나갈 때마다 후추 스프레이를 챙기지 않아도 돼요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에 살게 된 이후로 친구들이 저에게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해요. 직장 동료에게서 배운 대로 한국식 피부 관리 루틴을 따르고 있거든요. 고향의 친구들은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나를 가꾸는 시간이 좋다는 걸 알았죠라고 말합니다. 결국 서울 생활의 관건은 균형을 잘 잡고 이렇게 활기 넘치고 매혹적인 도시가 지니는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로시멘코는 한국살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다양한 외국인 서비스가 있어도 가끔은 동떨어진 느낌이 들곤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며 얻은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이어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